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곳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킨다는 비전으로 특별히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해외 선교팀장 김장생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CCC 하면은 뭐 한국교회 안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잘 알고들 계신데 그래도 CCC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CCC는 1951년에 미국의 빌브라이트 박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네. 한국에는 고 김중근 목사님에 의해서 1958년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전 세계 192개국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도 국내에 41개 지역에서 도시에서 네. 약 1,500명의 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가상 사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VLM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Virtually Led Movement라고 해서 네. 가상 세계 이 디지털 사역을 저희가 준비를 해와서 일종 온라인 사역인 거죠? 네, 온라인 사역과 미디어 사역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CCC 이러면 사역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샌드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는 방법, 또 숏필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심볼을 이용해서 The Four라는 그런 심볼을 가지고 전도하는 네. 방법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미리 준비된 이런 미디어 디지털 사역팀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 또 올해 수련회 때는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수련회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왔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라면 김중곤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셨지만 박성민 목사님이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선교가 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도전적으로 그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2007년에 CM 2007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네. 전 세계 6,000개의 주요 미개척 캠퍼스 개척을 하자 하는 비전이나 또 비전 2020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50대 50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사님들의 50%는 국내에 50%는 해외로 보내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있다. 이게 네. 가장 큰 두 가지 최근의 네.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 변화에 따른 또 사역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 구체화시키시면서 사역을 네. 이어가고 계신 건데 우리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해외 선교 팀장으로서 이 해외 사역을 또 총괄하고 계신데 CCC의 해외 사역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8개국에 약간 39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네. 이 장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매년 한 2,000명씩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라는 전략, 그다음에 CM 2007에서 가지고 온 6,000개 미개척 캠퍼스 개척을 위한 A6 프로젝트라는 또 전략이 하나 있고요. 네. 1년짜리 학생들이 인턴 선교사로 사역을 해볼 수 있는 그 스팅트라는 쇼텀 인터내셔널이라는 네. 전략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전 트리 프로그램인 희위고 또 미전도 종족 프로그램 미전도 종족에서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마게도냐 프로젝트 또 최근에 런칭한 한국형 기초 선교 훈련인 커넥션 스쿨
또 요즘 이제 유튜브가 또 대세니까 네, 선교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선 TV라는 선교 유튜브.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 이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사역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0가지 정도 네, 제가 빠뜨린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10가지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인 뭐 단기 선교 포함해서 이제 선교 환경 자체가 네. 큰 변화를 좀 맞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선교의 어떤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어야 할까요? 네, 아마 그 선교계 리더들은 다 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 고민들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6.25 전쟁 이후에 1955년에 선교사 파송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전력 질주를 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질주하면서 뭐 생각하거나 계획할 틈 없이 돌아볼 틈 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렸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 상태가 됐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이 선교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적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그 해외에서 이제 저는 메일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긴박한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뭐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이래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 CCC 현지 간사님들도 소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락다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또 인도 뭐 남미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요청을 받는 데마다 저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의 모멘텀이 그동안 굉장히 선교사 파송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모멘텀이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급속히 꺾이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가 3년 동안 신병 모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백이 생기죠. 네, 대학교가 4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대학교 문 닫고 군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같은 사건이 지금 선교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작년에 못했죠. 올해 못하죠. 내년 어려울 것 같아요. 후년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3, 4년 정도 단기 선교를 못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중장기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는데 이 중장기 선교사들 이 프로세스가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CCC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온커프 캠이라는 전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커프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커프 캠. 온커프캠. 아니,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님. 네, 한번 운을 한번 하나씩 떼어 주시죠. 온. 네, 온은 말씀드린 그 온라인 선교. 네, 온라인 단기 선교가 온이고요. 네. 두 번째, 커는 커넥션 스쿨입니다. 커넥션 스쿨은 네. 한국형 기초 선교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커넥션 스쿨이 있고 세 번째가 프. 네, 프는 프레이어 무브먼트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캠인데 네네네. 이건 선교 캠프입니다. 선교 캠프. 네, 온라인으로 작년에 네. 선교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 1월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온커프 캠 통해서 이 선교의 모멘텀이 선교의 열정이 지금 밖으로 못 나가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현재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기독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한국교회 부흥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그 한 축을 얘기하라면 8, 90년대 또 기독 학생 운동을 빼놓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네. 또 세계선교 역사의 중심에도 또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 학생 운동의 현주소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학생 운동의 어떤 기독 학생 운동에 참여하는 수가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한 2만 명 정도. 절반 이상이 줄었네요. 네,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략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뭐 청년 운동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수진 장군이 우리에겐 12척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에겐 아직도 2만 명이 있습니다. 네. 대구 CCC 최근에 저희가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것들도 듣고 있고요. 네. 네, 지난주에도 이제 L국으로 2명이 출국을 했고, 그 지난달에도 T국, 또 C국, 이렇게 올해만 저희가 파송한 학생 단기 선교사 1년짜리가 35명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만나보면 오히려 그 순수함과 열정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그러시겠어요.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한, 그런 청년들이 있는 한 희망이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선교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는 시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네. 활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미래 선교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할 때 내가 7,000명 남겨놨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남겨놓은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그냥 다 물들어 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다. 아니다. 아직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 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또 연합해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1월 달 보도를 하나 보니까 청년들 중에 가나안 교회 성도가 20%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네. 10년 후에는 이게 2배가 될 것이다. 네,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이 탈교회화 현상이 좀 더 그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CCC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매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유럽 교회 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져서요.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좀 집중하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루킹이라는 비전입니다. 네, 루킹은 왕을 보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저희가 다음 세대 10만 명의 하나님께 헌신된 10만 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을 표현할 때 이제
100K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K 킹 이 합치면 루킹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루킹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함께 거룩한 청년 운동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국형 선교 훈련인 커넥션 스쿨을 저희가 지난해 런칭을 했습니다. 이 커넥션 스쿨은 주님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사명과의 연결,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결.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인생 커넥션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훈련을 기획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된 훈련들이 사실은 선교 헌신자들에게 맞는 훈련이에요. 근데 선교 입문자를 위한 훈련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 이 커넥션 스쿨은 선교 입문자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훈련들이 한 30-40시간 정도 되는데 깊이도 있고 길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더 짧게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게 짧게 만들고 단순화하고 전문 용어들은 좀 배제하면서 네. 일상의 언어들로 이 선교를 좀 풀어내자. 선교를 좀 가깝게 느낄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처음 선교를 접하는 분도 선교가 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저희 청년들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선교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직접 이 선교 훈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 훈련 받으시면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별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루킹과 커넥션 스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들과 또 그런 사역의 내용들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청년 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대학생 선교회 해외 선교팀장 김장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